이건 뭐 보통 충격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얘기했습니다. 북한이라고. 최근에. 그러니까 뭐 아주 지금 요 다음은 북한을 내가 손볼 거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고 지금 은밀하게 북한 얘기도 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그 이제 두 번째 임기에서 나온 국가안보 보고서에는 북한 얘기는 안 들어갔는데 네. 그 북한 얘기는 첫 번째 보고서에 준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북한은 가지고 있는 핵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그리고 다시는 만들 수 없게 해체할 것 CVID라고 그러는데 그 원칙을 미국이 계속 집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이란의 그 미사일들이 북한제입니다. 맞아요. 이란의 네네. 미사일 중에 그 샤합이라는 미사일이 노동 미사일입니다. 그런 것들을 미국이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그걸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 문제를 미국이 이제 뭐 없는 문제로 넘어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일처리하는 방식을 보니까 그 쪽집게로 지도부를 뽑아낸다는 거. 그 지금 미국 육군하고 이란 육군은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 뭐 구하러 가서 싸운 거 왜 빼놓고는. 네. 전부 다 공군 해군으로 다 일을 처리해 버리는데 북한도 그렇게 될 그 위험에 이제 처해 있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북한은 이란보다 미국이 보기에는 훨씬 쉬운 상대입니다. 왜냐하면 훨씬 오랫동안 지켜봤고 이란은 79년 이후부터고 북한은 1950년부터 미국이 봤으니까 그리고 훨씬 좁고 그렇죠. 땅덩이 거기는 작죠. 네. 160만인데 여기 12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넓이가 10분의 1도 안 되죠. 그 여러모로 미국한테는 북한이 더 쉬운 표적이 될 수 있는데 북한은 그걸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북한의 그 해외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 그 외교관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패닉 상태에 놓여 있을 겁니다. 이달 초 평양시에서 반동 사사 문화 배격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남성에 대한 공개 비판이 진행됐다는 소식입니다. 해당 남성은 한국 드라마, 영화, 노래를 시청, 청취해왔고 휴대용 저장 장치 USB겠죠. 여기에서 담아서 유포까지 했다는데 현재 이 평양에서 한국의 드라마, 영화, 노래 등에 대한 관심은 어떨까요? 제가 그 북한에서 몇 년 전에 넘어온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유행가를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우리는 뭐 지금 방송국 연속극 같은 건 잘 안 보는데 네. 그거 다 잘 보고 있고 그래서 한 보통 5년도 안 됐어요. 북한의 중학생 두 녀석을 그 빡빡한 애들이 이제 나와 섰습니다. 옆에는 학교 학생들이 1,000원 있는데 걔네들한테 12년에 그 아주 혹심한 노동 교화형을 내리는데 그 교화형 내리는 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나만의 영화를 돌려보고 그거를 친구들한테 복사해서 줬다. 그래서 12년형을 중학생들이 받는. 그리고 김정은이 국가에 대한 고마움이 하나도 없는 것들이다. 이거 젊은 놈들이 라고 얘기를 했는데 북한의 젊은 사람이 국가가 뭐가 고맙냐고 항의를 합니다. 국가가 뭐 해줬냐고. 그러게요, 진짜. 엄마가 밥도 해주고 엄마가 돈도 벌어다 줘서 나는 엄마가 고맙다. 그게 이제 북한이 1994년에 장마당 한 다음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입니다. 장마당을 통해서 사회주의 국가는 국가가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국민을. 그렇죠. 근데 국가가 먹여 살릴 거가 없으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먹고 살라고 그러는데 알아서 먹고 살아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장마당 아주머니들이 자기 입에 풀칠하는 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안 해줘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돈을 모으다 보니까 나라가 어떻게 하든 관계가 없어요. 그 돈만 안 빼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북한이 그렇게 되면은 국가 따로 국민 따로가 되니까 뭉치는 방법으로 드문드문 화폐 개혁을 합니다. 있는 돈 다 들고 나오게. 그러면 다 그대로 교환해 주는 게 아니라 일률적으로 뭐 10만 원만 준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만 원 받아갈 사람이 10만 원 받으면 그래서 북한이 그냥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거가 그 인간이 그 자본주의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죠. 자연스럽죠. 이게 북한 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지금은 다 달러로 모읍니다. 근데 북한 사람들이 달러로 모으는데 제가 이제 북한을 뭐 자료를 매일 보진 않지만은 재작년에 2024년 1월 달에 북한 돈 3,000원이 1달러였습니다. 지금 5만 원이 1달러입니다. 지금 이제 거의 20배 올랐네요. 와. 그러니까 그 한 2, 3년 사이에. 네네. 그러니까 뭐 북한 경제가 지금 말이 아닌 것이죠. 그냥 아주머니들이 장마당 가서 그냥 입에 풀칠하고 살고 굶어 죽지 않고 사는 그겁니다. 근데 국가는 이제 더 이상 그 공산주의 국가로서 기능을 못하는 거죠. 공산주의는 국민의 모든 것을
병원도 책임져주고 밥도 책임져주는 게 공산국가인데 그건 지금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화폐 개혁도 안 통하겠네요. 이제 뭐 갖다 바칠 북한 화폐도 없고 다 그렇죠. 달러로 유통하니까. 근데 이제 북한이 불행한 거는 북한에 이 셀폰이 600만 대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요. 와. 인구가 2,400만이니까 4명에 하나씩 있는 거예요. 네. 4명에 하나씩 있기 때문에 알 거를 다 압니다. 그거를 다 뺏을 수도 없고 애들이 그거 가지고 이제 외국 중국 거 다 보고 그래서 우리나라 그 북한 연구하는 그 뭐 신문사라든가 이런 데가 만주에 있는 사람들한테 셀폰을 몇천 개를 풀어가지고 그거 그 사람들이 다 기자입니다. 북한 소식을 그 사람들이 다 전해주고 이제 셀폰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북한이 더 이상 이게 그 해외 정보가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또 최근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에서는 김정은이 오른쪽 가슴 부위에 의료용으로 보이는 흰색 패치를 이 부착한 모습을 이제 포착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라 2017년에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있었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친 표정과 간이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까지 함께 공개가 됐습니다. 이 현재 이 김정은의 건강 상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종합병원입니다. 종합병원. 제가 어느 그 북한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북한에 있는 사진 같은 거 담았는데 김정은이 서 있는 사진이 별로 없어요. 전부 주저앉아 있습니다. 심지어는 백두산에 가가지고 말 타고 백두산에 올랐는데 앉아가지고 그 눈밭에 앉아가지고 담배를 피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오래 서 있지를 못해요. 제가 이거는 미국 자료 본 얘기인데 좀 황당한 얘기지만 잠깐 한번 해드릴게요. 네네네. 여기 문재인 대통령하고 북한의 판문점에서 회의한 적 있잖아요. 네. 거기서 파랗게 칠한 그 나무 다리 그걸 이제 걸어가는데 미국 사람들이 그 걸어가는 동안에 그 시간을 쟀습니다. 그 시간을 쟀는데 이 사람이 하도 숨을 헐떡거리는 거예요. 숨을 너무 헐떡거려. 헐떡거리다가 가서 앉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재보니까 그 42초 동안 걸었는데 숨을 35번을 쉬더라는 거예요. 이야, 거의 뭐 그냥. 그러니까 42초에 35번이면은 60초에 거의 한 50분 쉬는 겁니다. 그런데 19번, 18번 쉬어야지 정상입니다. 어른이. 그렇게 설명까지 하는 거예요. 그 미국 자료가. 네. 김정은하고 남한 대통령이 둘이 걸었는데 42초를 걸었는데 김정은이가 숨을 35번이나 쉬었다. 이렇게 숨을 많이 쉬었다는 거는 이 사람의 심장이 대단히 나쁘다는 신호일 수 있다. 또는 아버지 뻘 되는 한국 대통령을 만나서 흥분해서 그렇다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의학적인 그 소견을 써놨는데 이 친구가 하루에 담배를 4갑을 피고 키가 5피트 7인치라고 나왔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피트로 치니까 그게 167, 168 정도입니다. 내가 미국 운전면허증이 5피트 7이라고 썼거든요. 네. 그 키에다가 몸무게가 300파운드. 그러니까 그때 140kg 정도, 130kg입니다. 그러니까 그 170도 안 되는 키에 몸무게가 지금 140도 넘는 거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담배를 4갑 핀다. 그러면 이제 건강이 나쁘다는 게 그냥 자동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죠. 제가 미국 가서 강의할 때 이 자료를 제시했더니 거기서 듣고 있던 한국 의사 한 분이 와 그래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병원 가서 김정은이 키가 얼마고 담배를 얼마 피고 그랬더니 그 친구 40에 죽겠구만 그러더래요. 지금 41살입니다. 금년에.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모로 힘든 거죠. 진짜 뭐 오늘 내일 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진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안 보일 때 뭐 한 달씩 안 보이고 그럴 때는 중국에 수술하러 간 거로 이렇게 얘기 나오고 그럽니다. 뭐 얘기 들어보니까 일설이라면 그 사람이 그 심장에 그 스텐트 심장이 막힐 때마다 그거 끼는 거를 네네. 뭐 12개를 박았다는 설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강이 되게 나쁜 거죠. 그리고 그 뚱뚱한 거를 보면은 그 키에 그 정도 뚱뚱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완전 고도비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고도비만이고 그리고 이제 불안. 그래갖고 꼭 이제 독주를 마시고 그러니까 양주를 마셔야지 잠을 자고 뭐 그런다고 그런 뉴스들이 뭐 여러 개 흘러다닙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제 이 김정은이 이 김주애를 직접 데리고 뭐 군 관련 행사나 이런 데 참석을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전략 무기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등장을 시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탱크를 타는 모습이라든지 뭐 사격하는 거 이런 것도 공개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이
김주애에게 후계자로서 존재감을 키우고 장차 군 통수권과 핵 미사일 통제 이미지까지 미리 좀 각인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어떻게 보세요? 네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질문하신 그 주제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그 후계자 경합을 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습니다. 사실은. 아, 그래요? 여러 명 있고. 네네. 그리고 심지어는 그 김주애는 아직 그 10살밖에 안 된 어린애인데 그 김주애 말고 그 김여정도 있고 또 김여정의 남편은 군인이에요. 군인도 있고 김정은이 옆에 여인들이 몇 명 있고 그 여인들이 또 난 남자애들도 있고 여러 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군지 확인을 못 하는데 저는 그 김주애라는 그 김주애가 이름도 아직 불확실합니다. 아, 김주애가 아닐 수도 있다. 김주애가 아니고 네네. 그 김주애가 어떻게 주애가 됐냐. 그 미국의 그 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만이라는 친구가 북한을 방문했는데 네네. 김정은이가 저 애가 내 애예요. 저 애가 내 딸이라고 했는데 저 애를 그 데니스 로드만이 주애라고 받아 읽어가지고 주애가 됐다는 그 말도 있고 그래요. 그만큼 이제 막힌 사회죠. 그런데 저는 그 어린애를 처음에 나왔을 때는 9살 때입니다. 만으로. 어린애를 그 폭탄이라든가 군인들이 공수훈련하는데 이런 데 들고 다니는 거는 저는 그 방패라고 봅니다. 방패. 그러니까 미국이 무서운 나라거든요. 북한한테는 아무 때나 나를 죽일 수 있는 놈들이야 저거는. 그런데 언제 미국이 쏘느냐. 그건 쏘는 시간이 김정은이가 군인들하고 있을 때 겁니다. 미사일 앞에 있을 때라든가. 그래서 그 위험한 곳에 갈 때 항상 자기 딸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런 위험한 곳에 갈 때 자기 딸을 안 데리고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렇죠. 위험한 곳에는 항상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 가다피 딸이 미국 폭격으로 죽은 적이 있거든요. 텐트에서 같이 자다가 그런 의미로 자기를 보호하는 야 미국 너네들은 인권을 뭐 존중한다며 할머니나 노인이나 여자들은 안 죽인다며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 방패. 맨 처음에 들고 나간 것이 그 북한이 미국으로 쏘는 그 ICBM 거기에 자기 딸하고 둘이 꼬마를 데리고 가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인 아버지로서 맞는 얘기냐 이거예요. 그 미사일 앞에 자기 딸을 데리고 가느냐. 그리고 거기가 미국이 만약 쟤를 제거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데 있을 때 뭐 군부대 방문할 때 이때 쏘는 거거든요. 그 김주애가 한동안 안 보인 적이 있었는데 안 보인 이유가 김주애가 나온다고 막 바람이 부는데 낙하산을 그냥 한 거예요. 그 기사. 그래서 여러 명이 죽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 땅바닥에 사람이 떨어져 죽는 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애가 충격받아서 뭐 얼마 동안 안 나왔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북한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워치하는 나라인데 연구는 못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다큐멘트가 믿을 수가 있어야지 연구가 되는데 이게 뭐 다큐멘트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것만 봤을 때 제가 뭐 많은 사람들이 저게 후계자다 그러는데 저는 후계자가 되기에는 너무 아직은. 그리고 북한은 유교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인데 남자가 더 위에요 거기가. 그래갖고 그거를 뭐로 증명해보라 그러면은 저는 그 한참 그 힘을 날리던 김여정이가 옆에다 이제 서류철 이렇게 딱 차고서 그 거의 노동당 중앙당사를 총총걸음으로 걸어가는데 인사하는 남자가 없습니다. 혼자 총총총총 걸어가는데 그러면 2인자면은 그 고개를 90도로 절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네. 그 남자들이 절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이 그 유교 공산주의라는 거가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뭐 제가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저의 해석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도 이번 올해 있었던 그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체포 납치 사건을 비롯해서 또 있었던 이란 전쟁에 대해서 가장 그것을 깊게 여러 가지 마음가짐을 갖고 본 국가는 북한일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좀 표현이 거칩니다만 손을 보고 있는 오래된 반미 국가들이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 이란, 그다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공연하게 다음으로 대상으로 삼은 것이 쿠바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직 남은 국가는 북한밖에 없는데 물론 북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과 개인적인 관계가 좋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서 다른 국가 지도자들과 그런 반미 국가 지도자들과는 굉장히 다른 입장이긴 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불예측성을 볼 때 언제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이란 전쟁이나 또 베네수엘라 사태의 여러 가지로 북한의 반응을 보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신중한 반응이
나왔다. 특히 이란 전쟁에 대해서는 공식 반응이 한 2번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낮은 수준의 외무성 대변인 담화 또 외무성 대변인이 기자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나왔고 물론 미국을 비판을 했습니다만 북한의 기본적인 쓰는 언어 체계를 보면은 굉장히 온화한 표현으로 비판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더불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비난은 전혀 없었다. 이제 그런 면을 볼 때 북한이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심정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심정으로 보고 있고 더군다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미국이 작전을 하는 거 보면 가장 우선적인 작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우리 한국에서는 흔히들 참수작전이라고 얘기하는데 맞아요. 잘못된 표현이고요. 참수작전이라는 것은 참수라는 것 자체가 극단적 이슬람주의자들이 테러 분자들이 쓰는 거를 얘기를 하고 군사적인 용어는 주요 지휘부 제거 작전 영어로 이제 HVT라고 불립니다. 이제 그것이 맞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같은 작전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전쟁을 시작할 때 적의 주요 지휘부터 제거해야 전쟁 수행 의지와 능력이 확실히 줄어들으니까. 근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다른 국가와 다르게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이라는 유일 영도 체제, 수령 체제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거기에 대한 본인의 그런 어떻게 보면 위기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북한한테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나마 이란 같은 경우에는 혁명 수비대가 있는데 그게 각자 그냥 그 그룹별로 다 움직일 수 있게끔 기존에 세팅을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 전쟁이 장기화됐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뭐 공산당이 있다 해도 확실히 그 김정은의 말이 뭐 법이고 뭐 강령이 어떻게 본다면 기존의 법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북한이 확실히 많이 좀 긴장을 했겠네요. 이번에. 그래서 이번에 3월달 최고인민회의에 개정된 헌법이 얼마 전에 공개가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모든 핵에 대한 능력은 그 북한의 국무위원장 당연히 김정은이 국무위원장이니까 에게 다 귀속돼 있다라고 명확하게 지휘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외에도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국가 핵무력 지휘 기구의 핵 사용권을 위임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의 모든 것들이 집중이 돼 있으니까 만약에 김정은의 안위가 흔들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만약에 안위가 흔들리는 상황에 비슷하게만 가더라도 이런 것은 위임됐기 때문에 그런 기구에 의해서 핵전쟁을 할 수 있다. 이게 새로운 것은 아니고 2022년에 그들이 핵 법령을 만들 때도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국무위원장에게 위험이 임박만 하더라도 이것은 자동적으로 핵에 대한 전쟁으로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것을 헌법에 더 올려놓음으로써 훨씬 더 명확하게 그런 입장을 표명을 해놓은 거고 그것은 어쨌든 국무위원장 북한의 김정은 체제의 특성에 어떻게 보면 약점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조치의 일환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 시험과 각종 무기 체계 실험에 나서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국제사회의 시선이 분산된 상황에서 북한이 이런 행동을 이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아주 명백하게 자신들은 이란과 다르다, 베네수엘라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더 북한의 입장, 북한에서도 상당히 이전과는 다른 그런 행보를 보인 게 2월 28일 날 전쟁이 시작이 된 이후에 이란 전쟁이 시작이 된 이후에 굉장히 북한의 김정은이 자주 현지 지도, 군 관련 현지 지도를 나갔습니다. 일주일에 4번까지도 주해를 데리고 나간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그 첫 주에 2월 28일 날 시작된 첫 주에 최연함이라는 그 북한이 만든 구축함을 2번을 현지 지도했는데 한 번은 화상으로 했고 한 번 직접 가서 거기서 순항 미사일 발사 시험을 봤다. 그러니까 북한이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자신들은 이란과는 다르고 그만큼 핵에 대한 능력을 완비하고 있고 핵을 또 사용하고 투사할 수 있는 그런 그 여러 가지의 플랫폼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란처럼 공격을 해오면 이것은 핵전쟁이고 자신들은 확실히 반격하고 있을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 그 후에도 군사행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모든 면에서 어쨌든 일종의 북한의 위기감이 일부 반영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만큼 이란과의 차별화라는 것을 지금 강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이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오른쪽 가슴 부위에 의료용으로 보이는 흰색 패치를 붙인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라 예전에 한 2017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진이 또 찍히기도 했고요. 아무튼 간에 이 현재 김정은의 건강 상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정은의 건강 상태는 우리 북한 연구자들 사이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건강이 이상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
맞아요. 근데 저도 왜 많이 그럴 들었습니다. 수밖에 네. 없는 게 일단은 가족 병력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다 사망을 했고 그리고 본인도 이거 과체중에다가 생활 습관도 다 알려졌는데 새벽 5시에 잠을 잔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일중독 같기 때문에 굉장히 사소한 것까지 본인이 다 그것을 일일이 챙기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도한 음주와 흡연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몸에 안 좋은 거는 다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이 우리가 눈에도 보이기에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김주의 후계구도 얘기되는 것도 본인의 건강과 당연히 연결돼 있을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앞으로도 김정은의 건강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가 되겠죠. 현재로서는 이런 식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는데 수년 전에도 한번 있지 않았습니까? 한 달 동안 김정은이 사라지고 그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 그랬더니 김정은의 사망설 이게 미국의 CNN이 먼저 얘기를 시작해서 전 세계가 한 달 동안 난리가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김정은의 건강은 한반도 또 이 동북아의 어떤 안보의 핵심적인 영향 요인으로 기능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면에서 앞으로의 이런 이 김정은의 변수는 건강이란 것은 병수가 아니라 항상 언젠가 뭐가 될 수 있는 거의 상수에 가까운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딸인 김주애를 계속해서 이렇게 뭐 전면 등판시키고 군사 행사에도 참여시키고 그런 거라고 좀 봐야 될까요? 근데 그게 참 역설적인 게 그만큼 계속해서 김주애를 후계자로 세울수록 본인의 방금 말씀 나눈 것처럼 건강에 대해서 좀 더 문제가 있음을 사실상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는 네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그 같이 잘 끌어갈 수 있느냐 그것도 참 만만한 일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